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출문제풀이 7강이죠. 자, 우리 고려 전기 부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고려하면 태조 왕건부터 좀 기억을 해줘야 되죠. 자, 우리 왕건 아저씨가 한 거 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북진 정책. 자, 어디를 중요시합니까? 서경이라는 우리 평양이죠. 여기를 중요시하면서 우리 북진 정책 했던 거. 그 다음은 호족을 통합하는 포섭 정책이란 게 있죠. 자, 혼인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성제도라고 하는 거는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왕씨성을 받으면 왕족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호족 견제 정책입니다. 견제하는데 사심관제도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기인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훈요 10족을 죽으면서 남겨놨죠. 우리 불교를 중요시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불교 중요시하고 서경 중시해서 북진 정책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란 이런 애들 좀 싸가지 없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를 남겼습니다. 누가? 태조 왕건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 해라. 이 왕이니까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거 공부를 하고서 보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거는 고려 광종에 해당되고요. 자, 우리 12목에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했어요. 이거는 성종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후손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다. 그 다음에 여기 이성육부 이런 거는 우리 성종에 관련되는 거고요. 지금 잘 보면은 선생님 문제를 자르다가 지금 여기 왕이 있고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밑에 우리 뭐 이렇게 육부를 뒀는데, 요거는 발의 내용이 약간 섞여 왔네요. 발의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으랬는데, 우리 지금 뭐 그래도 연결을 시키면 우리 발에도 발해와 고려는 얘는 삼성육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육부를 유교적 명칭으로 바꿔서 독자적으로 사용했고, 고려는 삼성육부가 아니라 뭐로 받아들여요? 이성육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발해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정당성에 권력을 집중했다. 이 말은 뭐냐? 요 밑에 육부를 두고서 독자적으로 운영한 거고요. 육부의 유교적 이념, 충, 인, 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그치? 그 다음 오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주자감. 이 내용은 어디 내용입니까? 발의 내용이죠. 이 아저씨 답이 지금 5번인데 독자적 통치기구로 도명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내용이죠. 됐습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고려에서 외워야 될 왕, 태조 왕건이 있죠. 그 다음에 광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종이 있고요. 고려 말에 공민왕 이렇게 4명만 잘 외워줘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고요. 최승로가 쓴 시무 28조고요. 너희들 우리 삼국시대부터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까지는요,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은 불교사회입니다. 불교사회. 됐어요. 그런데 정치에서만 누구 유교를 채택해서 쓰는데, 최승로가요 시무 28조에 담아놓은 내용은 유교 정치를 펼쳐라. 정치 상황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최승로가 쓴
13조, 19조, 20조 여기 보면요. 보시면 연등해와 팔관해는 우리 불교 행사인데 자 사람을 많이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세요 이렇게 났어.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시무 28조에서 제 13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등회 팔관회가 연등회 팔관회 따지고 보면 우리 후녀 10조 안에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얘기한 거 안에 불교를 장려해라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개최해라 라고 남겨놨었는데 그거를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지. 자 연등회와 팔관회가 국가에 부담을 주니까 줄여라 이런 얘기고요. 자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제 19조에서는 여기 공신 그러니까 신하들의 그러니까 우리 관직에 올라온 그리고 그걸 물러난 그들의 자녀들이 인정을 받게끔 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신들한테 주는 땅이 공음전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20조에서 사상은 불교인데 우리 정치는 자 뭐를 유교에 맞춰서 정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교 정치 이념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무 28조 자체는 자 이제 정치 부분에서는 유교 정치를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건의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고려 태조 왕건이 시행한 민생 안정책. 우리 민생 안정책의 첫 번째는요. 조세, 세금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자, 흑창이란 거를 설치해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고요. 과도한 수치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 호족 통합책이에요. 자 호족 통합책에 뭐 있었어요? 자 우리 본인이 결혼을 하는 거지 혼인 정책. 그 다음 왕시성 하사. 그 다음에 관직을 줍니다. 됐어요? 관리로 등용을 하면 되죠. 그 다음 호족 견제 정책에는 사심관 제도와 자 기인 제도가 있죠.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 해에 걸친 시험지를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나오는 데서 주로 나와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갑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 여기 보면요 북계와 동계. 자 요 아저씨가 나오면 자 우리 여기 도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그래서 오도 양계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언제예요? 고려죠. 이 시스템은요 따지고 보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고려에 지방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게 성종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됐어요. 자 5도에는 안찰사 이거는 행정구역이죠. 그러면 양계에는 뭘 파견했을까요?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자, 그 다음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출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도의 치우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소경. 이거는 구주 오소경 얘기니까 이건 어디야? 이거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이게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수령이 파견되는 주현. 수령이 파견되면은 주현이라고 하고 파견되지 않은 거는 속현인데요. 이 조선이 되기 전까지는요 주현과 속현을 놓고 보면은 속현이 더 많았어요. 속현이. 됐어요. 자
우리 조선 시대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왕권이 강화가 되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자, 우리 오도 양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왕건이 죽은 이후에 자, 왕건이 결혼 정책으로 자, 와이프가 엄청 많았어요. 자식은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10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왕건의 자식들이 다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4대 임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누구 기억하라 그랬죠? 왕건 다음에 광종. 자기 형들이요 막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서요. 자, 우리 고려 시대의 왕권을 보면요. 태조 때 이렇게 태조 왕건 때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요. 광종 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광종은요. 왕권 강화에 미쳐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네요. 자, 과거제를 실시하면요. 이건 저절로 왕권 강화가 돼요. 왜냐면 자기의 신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성해서 왕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노비안건법. 자, 이거 중요한데요. 자, 우리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됐어요? 그럼 저절로 왕권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기역 니은에 바로 답이 나오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건 딱 지금 바로 하자마자 앞에 나왔잖아. 성종이에요. 성종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거란과 대립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뭐 우리 태조 왕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우리 성종도 좀 일부 해당이 됩니다. 저 내용은. 자, 5번 갑니다. 짐이 살펴보니 본래 양인이었으나 노비가 되는데 걔네들을 해방해라. 이 내용이 노비 안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 사회도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노비를 함부로, 그러니까 귀족들의 노비를 함부로 뺏지 못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든 애들을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그 제도를 우리가 노비 안건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뜨면 무조건 왕권 강화라니까. 자, 지금 광종이 또 나왔죠. 자, 보시면 기억 보시면 과거제를 실시하여 자, 신진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귀족과 왕, 이 둘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조선 되기 전까지. 조선이 되면 이 귀족이란 단어가 신하, 관료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왕과 귀족이 힘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 귀족에 상대하기 위해서 왕이 실시하는 게 과거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하여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우리 최승로의 신무 28조 계속 나오죠. 구분되잖아. 성종입니다. 성종. 됐어요. 자,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천손이라고 불렀으며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자, 우리 황제국 이거는 지금 발해 내용이에요. 발해 내용. 자, 우리 광종 때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긴 했어요. 자, 뭐냐면 광덕, 그 다음에 준풍 이런 것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이 틀려가지고 기역 니은,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우리 고려에 자, 우리 세력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문벌귀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문벌귀족 다음에 무신정권이죠. 그 다음에 권문세종 나오죠. 이제 고려 막판에 누구 나옵니까? 신진사대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문벌귀족의 모순의 대표적인 두 사건, 첫 번째가 뭐죠?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됐습니까? 자, 이걸로 문벌 사회가 동요가 벌어지게 되죠. 됐습니까? 자, 보시면 문벌 귀족 사회의 내부 모순입니다. 자, 우리 뭐 과거나 음서 제도로 관직을 독점하던, 그치? 그리고 왕실이나 다른 문벌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엄청난 정치 덩어리 세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가라의 내용을 기호와 함께 서술해라. 자, 이 내용은 여기 보면은 황제를 칭호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이 됐다. 이 내용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우리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에요. 개성. 그러니까 우리 개경파와 자, 서경파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개경파의 대장님은 김부식이고요. 서경파는 우리 묘청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수도가 개경인데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그럼 당연히 개경파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겠니? 자, 이 당시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요. 자, 황제를 칭호하고 연호도 사용을 했고, 자, 뭘 주장하느냐? 금국을 정벌할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서경천도 주장하고요. 이거 당연히 누가 김부식이 진압을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나갑니다. 네 번째, 우리 고려하면 이 따지고 보면 이성육부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와 나에 들어갈 여기 보면은 국방을 논의하고 법제를 제정한다. 자, 우리 기능까지 좀 똑바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가는 도병마사고요. 자, 나는 뭐가 됩니까? 식목도간.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 중서성, 문화성. 자, 다에는 상서성입니다. 상서성. 다에는. 자,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서 삼성육부인데, 고려는 당처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하고요. 자, 상서성 밑에 육부를 이렇게 둡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국가 행정 세부적인 거예요. 2부 인사관리, 군사, 조세, 재정, 형벌, 법률, 의례, 교육, 토목, 건축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중추원은 자, 군사기밀, 왕명, 출납. 그 다음에 어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삼원의 자, 낭사, 그 다음에 어간.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간이라고 하는. 그치? 자, 우리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고려의 정치 시스템 하면은 맨날 이 표를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좀 외워야 되지 않겠니? 이 뒤에 또 문제 나와요. 바로 나오네. 자, 6번 보시면 고려 시대는 가상대회다. 다음 도표에 A. 자, A가 일하게 될 정치기구를 한번 해보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 문화시중으로 자, 승진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자네는 이번 인사에서 맡은 일이 뭔가? 자, 우리 관리들을 관찰하는 업무래. 자, 관리들을 관찰하는. 자, 한 번 더 정리할까? 우리 도병마사는 뭐와 관련됐죠? 국방.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법, 재정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사성과 상서성 밑에 2부. 얘들아, 2는 인사 담당이에요. 인사 담당. 병. 자, 병하면 뭐겠어? 군사. 그치? 그 다음에 호부는 우리 세금과 관련된 조세. 형부는 뭐예요? 형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예부 얘는 의례나 교육, 우리 공부 이거는 토목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샥 지나갔고요. 자, 우리 너희들 조선시대 암행어사라는 말 알잖아. 암행어사. 그 어사야, 어사.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7번. 어이구, 여기 그림이 뭐예요? 양계죠. 그치? 자, 5도 양계에 해당되는. 자, 이거는 이미 천리장선을 기반으로 해서 요 아저씨는요. 자, 북방민족. 선생님, 이 동쪽은 뭐예요? 얘들아, 옛날부터 이 일본에서 쳐들어온 놈들이 많아요. 자, 외구.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12. 이건 발해고요. 수도가 한쪽에 치약친 거를 A고, 이거는 통일신라. 자, 양계 설치하고 병마사를 파견했고, 5도에는 뭐예요? 안찰사 파견한다 그랬죠. 자, 그럼 갑니다. 8번입니다. 우리 고려 전기에, 자, 본관은 경원이다. 경원 이씨예요. 둘째 딸이 예종의 피. 그러면은 뭐예요? 사위가 된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자겸이에요. 자, 예종에게 딸을 보냈으니까 이자겸이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또 다른 두 명의 딸들도 인종의 비가 되면서 뭐야? 딸들 두 명 더 있는데 예종의 비가 되고. 자, 여러 아들도 하면서 삐리리 하면서 자, 뭐 뒤에 내용은 이게 이자겸이 부린 횡포에 해당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수적 문벌귀족 세력으로서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다. 이거는 얘는 김부식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신진 관리로서 문벌귀족을 비판하면서 정치에 진출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된 애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자겸은 아니라 우리 문벌 귀족의 모순에 해당되는 두 사건,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자, 서경천도 운동, 이 두 사건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아래 또 있네. 아이고, A, B 두 인물이 중시한 사상, 역사 계승의식을 비교하고, 자, 두 번째는 두 인물이 주장한 대외 정책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래요. 자, 서경전투는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진취적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자, A는 곧 전자의 대표고 B는 곧 후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진취적인 사상 대 보수적인 사상이야. 그러면은 이 A가 누구냐? 묘청이고요. B가요. 자,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자, 이거를 우리 신채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즈음 와서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요. 자, A가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시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의 정복이 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이러면서 고려가 보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A는요. 자, 우리 금국이에요. 금국이 거란입니다. 자, 거란을 정벌하기 위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천도하자. 자, B는 개경을 기반으로 하는, 자,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 자, 그런데 이게 함부로 이거를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수적인 성향이겠죠. 괜히 전쟁했다가 지면 자기 기득권 세력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보기에 담긴 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원은 도선이 자, 풍수지리서를 좀 반영한 거죠. 그리고 서경은 지맥이 근무하면서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누구야 거란을 좀 까는 내용인데 서경 중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처음에 누굽니까 왕건의 얘기죠. 태조 왕건. 그렇지? 그러면서 왕건의 자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백관의 공복제정했다. 우리 광종이죠. 연등의 팔관회를 금지하였다. 금지까지는 아닌데 축소합니다. 그렇지? 이건 나중에 성종 시기에 얘기고요. 자, 우리 이성육부 성종입니다. 그리고 호족 통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 이거는 신라 얘기예요. 자,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자, 혼인 전책 실시했다. 그렇지? 그다음 자, AB에 들어갈 명칭입니다. 두 정책을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 통일신라 자 8세기에 작성된 A는 각 촌락의 인구, 토지의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수, 수목의 종류 이거 뭐예요? 우리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죠. 민정문서라고도 하고요. 자, B는요. 고려 광종은 B를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했대. 이거 뭐라고 합니까?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자, 신라 촌락문서에서 두 정책이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 그냥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 자, 촌락문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야, 인구 수가 몇 명인지, 전쟁 났을 때 병력 동원하는 거고, 토지의 종류와 면적은 세금과 관련된 거야. 이것들 다 국가 자원들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노비양광법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을 해방시키면 양인이 되고요. 양인들은 세금을 내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국가 재정이 당연히 튼튼해지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성종 때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시무 28조입니다. 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사상은 불교인데, 자, 정치는 뭐를 하자, 유교를 하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성종입니다. 성종. 됐어요. 자, 그때 성종 때 벌어진 일입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거 목으로 나누면 엄청 많은데 우리 지방관이 파견된 게 주현이고요. 파견되지 않은 게 속현이라 그랬잖아. 주현과 속현을 놓고 보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데가 훨씬 많다고. 자, 팔도의 관찰사 이거는 조선 내용이죠. 흑창 왕건시죠. 됐습니까? 과거제를 등용해서 신진 이거는 광종에 해당되죠. 자, 경합박사 이거는 여기는 왜 나와? 자, 합시다.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우리 고려 초기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너희들 이게 앞단원의 내용을 알면요, 우리 남북 시대에 여기가 발해가 있었거든. 발해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까? 거란의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발해 유민을 흡수하고요. 여기 거란이 커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생긴 나라가 고려면 제일 먼저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거란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1차 침입 때는 우리 서희의 외교 담판에 의해서 자, 월 고려 영토가 이렇게 됐으면 강동 6주를 획득해요. 강동 6주. 됐어요. 어이? 송과 전쟁 준비하면서 배후했던 고려를 제압하고자 거란은 옛 고구려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 교류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서 침입을 했어. 이게 1차 침입이에요. 그런데 누굽니까? 서희를 외교 담판에 의해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하죠. 이 강동 6주 안에 6주잖아. 그 안에 한 주가 귀주예요. 귀주. 알겠어요? 어찌되었건 안시성 이거는 고구려와 당의 관계잖아.
우리 윤간의 별무반은 이 다음입니다. 여진과의 관계예요. 자,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고려군을 처단을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양규 장군인데 이거는 일부 졌다라고 판단해서 주로 거란 얘기가 나오면 1차와 3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란이 재침입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벌어진 게 우리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자, 끝나갑니다. 가완합니다. 자, 가는요, 윤관 나왔어요.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별무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우리 여진이 머무고 있던 땅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정중부 이방 얘네들은 뭡니까? 무신 정권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구나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구나. 그치? 그러면은 윤간의 별무반은요 거란이 아닙니다. 여진입니다. 여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천리장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오른쪽에 얘들아 이때 당시에 거란은 이쪽 지역에 있는 거고 여진이 여기에요. 여진.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복해 놓고 여기를 뭐라고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당과 대립해서 산둥반도 이거는 나중에 발해. 그쵸? 이자겸의 난이 이건 뭔 소리야. 자 우리 여기 보면 문관의 관을 머리에 쓰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게 무신정권인데 갑자기 왜 이자겸이 나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고려의 건국과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 그 다음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후삼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죽고 나서 자 훈요 10조 여기 보면 광종 성종 또 나왔다. 우리 광종의 업적 그치? 가에다가는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과거제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노비 안건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성종 우리 고려의 시스템을 뭐예요? 완성한 왕이죠. 이성육부 됐어요. 그 다음에 최순호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정치 부분에서 유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려 시대에 자 우리 과거 제도인데 자 고려는 우리 조선 시대는 양반이잖아요. 양반제. 자 무과와 문과가 있었고, 그렇지?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죠. 문과와 그 다음에 자 우리 승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과. 자 승과는 우리 승려한테 관리를 맡겨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문과 안에 과목에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습니다. 과목은 문과, 무과, 잡과 맞죠. 됐어요. 기술교육은 자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다. 이거는 맞는 건데 틀리다 그랬네. 그치? 자 일단 얘네 둘이 맞았고요. 그 다음 각 문제당 2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으로 향교가 설치되었다. 우리 사학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놓고 보면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자 상피제와 서경을 적용하였다. 이거 좀 문제가 어렵다. 상피제 서경이 아니라 이거는 대간입니다. 대간. 됐어요? 그러면은 맞는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6점이에요. 와 이렇게 내면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건데 조금 우리 다시 요게 헷갈리는 사람은요 요 부분 먼저 알지. 거기 우리 이성육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윤관 별무반
그래도 힌트를 줬네요. 여기 윤관이라는 얘기 언급을 했잖아. 그치? 자, 이러면 동북구성 얘기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강동육주는 에이 서희, 그리고 얘는 거란과 관련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개성 주변에 천리장성 뭔 소리야. 자, 우리 강감창 장군이 3차 침입에서 귀주 대첩 이후에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성 주변에 천리장성이 아니라 나성을 쌓죠. 됐습니까? 자, 우리 삼별초는 이 뒤에 나오는 얘기잖아. 우리 삼별초는 우리 무신정권 시기에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 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왕의 자 행차가 보현원에 가까이 왔을 때 이고가 이이방과 함께 먼저 가서 왕명이라 속이고 순건군을 집합시켰다. 왕이 보현군에 들고 신하들이 물러갈 무렵 이고 등이 임종식, 이봉기, 할래 등을 죽였다. 국왕을 모시고 온 문신과 환관이 모두 해를 입었다. 또 개경에 있는 문신 50명을 죽인 후 정중부 등이 왕을 황궁시켰다. 이 내용이 뭡니까? 무신정변이죠. 자,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무신정권이 서 있을 때 몽골이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뭐예요? 문벌 귀족이잖아. 문벌 귀족의 모순 때문에 그 사건이 들고 일어난 게 자 무신정변이고, 걔네들이 세운 게 뭐예요? 우리 무신정권이니까 무신정권 시기에 몽골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고려 시기의 자 역사서들인데요. 자,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려에서는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자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자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내세운 역사서들이 저술되었다. 자, 우리 단군이 들어가 있으면 자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거 누가 썼냐면은 김부식이 썼거든. 김부식은 뭐예요? 약간 보수적이잖아. 선생님이 보수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성향이 다른 거예요. 알았어?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삼국유사 요거는 조금 암기사항이 좀 필요한 건데, 자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단군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성향을 보면요, 자주적 역사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자 5강입니까? 7강입니까? 7강으로 올릴 건데 이 뒤에 문제가 좀 더 있는데 선생님이 아직 분류를 다 못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 지금 40분 가까이 됐는데요. 자, 선생님 문제를 좀 더 정리해가지고요. 자, 8강으로 올리고요. 우리 고려 후기는 9강으로 올릴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 풀기 전에요. 공부를 좀 하시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휴쌤입니다.